예,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7월 18일입니다. 내일 19일 오후 2시에 강덕수가 저를 고소한 재판에 선고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지난번 제 재판 때 6월 23일 제 재판 때 제가 피고인 최후 진술 처음 재판하자마자 바로 마지막이었으니까 끝내는 날이었으니까 네, 피고인 최후 진술을 읽었고 제가 그것을 유튜브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6월 5일 날 변호사한테 낸 피고인 의견서라는 거,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변호사한테 준 거 의견서, 이것을 제가 변호사한테 냈더니 변호사가 길게 잘 썼다고, 자세하게 잘 썼다고 법원에 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23일 재판 때 변호사를 통해서 낸 제 의견서를 꼭 좀 읽어봐 달라고, 제가 잘 몰라서 검사님도 판사님도 검사님도 꼭 좀 읽어봐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내일 19일 2시에 제 선고니까 사실 선고가 무죄로 안 나오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못 읽어 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 오늘 제가 미리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네, 제 사건 번호 모욕, 네, 그렇게 하고 피고인 의견서. 저는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태극기를 들고 소리쳐 온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태극기 든 사람들은 수백만 수천만 명이 길거리에서 소리치기보다는 국회에서 소리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여 정당을 만들었고 5구 대선에 후보를 냈지만 당을 만들어 대선 후보를 내자고 했던 당시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정광용은 우리들을 배신하고 후보를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다시 2017년 8월 30일 창당된 대한애국당, 현재 우리공화당의 당원이 되었고 이후 우리공화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덕수의 이력, 강덕수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내용 별첨 1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강덕수의 이력을 첨부를 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몇 사람들의 요청으로 대구시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강덕수에게 서울에서 일을 하도록 배려하여 강덕수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당사에서 여의도 소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당사에 가는 편도 아니고 평당원으로 강덕수가 어떤 인물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당시 대한애국당에서 2019년 초에 전략정책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영동포에 만들어 연구소장 이주천 교수와 같이 강덕수와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천 연구소장은 강덕수와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불평을 호소해왔고 2020년 4월 15일 총선 후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당의 살림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강덕수를 그만두게 하였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강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9일 강덕수를 제외한 모든 당직자들은 각 지역을 돌며 선거에 나간 후보를 돕기 위해 분주하던 때였는데 김경재, 서경석, 이계성, 김수일 등을 앞세운 정강훈을 추종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우리 공화당 당사 앞에 와서 우리 공화당은 총선을 그만두라며 조은진 대표에 대해 험악스러운 쌍욕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쟁당에서 얼토당토 않게 우리 당과 당대표를 근급시 비난을 하면 이들에게 반박을 하든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에 남아 있었던 당직자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덕수는 당시 4.15 총선 중앙선대위 상황실장 멀뚱멀뚱 이들을 제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당원이 유튜브로 중계를 하면서 이들에게 대항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강덕수가 우리 공화당의 강직자에서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왜 그만두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는데 2020년 5월경 페이스북에서 강덕수가 당대표에 대해 모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덕수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확인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뭐가 불만이냐, 왜 당을 나간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냐 라는 댓글을 2번 정도 달았는데 어느 날 강덕수의 글을 다시 보려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니
강독수가 검색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저는 강독수가 저를 차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독수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강독수가 저의 관심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강독수의 글들을 구태여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강독수가 계속하여 당대표에 대해 거짓과 음해를 일삼고 있다는 말들을 강독수의 그러한 행위에 걱정을 하는 당원들의 페이스북이나 톡방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강독수는 카톡방을 여러 개 만들어 한 톡방에 수백 명, 300명을 초대하고 그런 방을 수개 만들어 조은진을 공격하자라는 말까지 하고 실제로 강독수는 자신이 만든 톡방으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방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실제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강독수의 이런 행위에 무조건 동조하고 조은진 대표를 같이 비웃는 제가 잘 아는 한 여자에게 제가 캡처한 것과 함께 이런 문자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김영선한테 이런 거를 보냈습니다. 김영선 똑바로 살라고 네, 제가 이런 거를 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2021년 경인지 대박뉴스 TV라는 유튜버가 강독수가 조은진 대표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여러 글들을 캡처하여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강독수가 병원에서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조은진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깨어났다는 페이스북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강독수가 강박관념이 상당하던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2명의 젊은 당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5, 6명의 젊은 당원들이 무슨 대단히 다급한 일인 것처럼 6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경에 자기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황당하고 엉뚱한 내용으로 당대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성명서라는 것을 발표를 하여 수많은 당원들을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명서 별첨 2 한근영 강민수의 자랑스러운 성명서를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더구나 다음날 토요일 6월 25일은 상징적인 날이기도 했지만 상구 대선과 아무 후보를 내지 않았던 6.1 지자체 선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당원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위로를 하고 상처를 보듬으려고 기대하고 있던 집회 날이었는데 젊은 몇 당원의 예상치 못한 일탈은 수많은 당원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5년여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될 수 없는 침묵으로 당원들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또 실망하여 떠난 당원들도 상당하여 우리끼리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있는데 젊은 당원들의 황당한 행위는 당원들에게 너무도 슬프고 또 왜 그런 중요한 집회 전날 발표를 하는지 분노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7일 월요일 아침 일찍 26일 일요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닷없이 강독수 이름의 성명서라는 것이 SNS에 떠돌아 다녔습니다. 강독수가 도대체 뭔데 자신이 그 젊은이들과 무슨 내통이나 했듯이 또 대부분이 비리와 분란에 휩쓸려 그만둔 자들과 공모하여 그렇게 급하게 성명서라는 것을 버젓이 올리고 당을 조롱하였는지 당원들의 분노와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독수의 성명서 별첨 3 강독수의 성명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저는 강독수가 만든 그 성명서에 있는 오래전에 우리 공화당에서 시도당 위원장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본 세 사람 장충기, 고태용, 방훈아는 저하고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떠난 사람들이고 또 나가서는 말할 수 없이 당과 당대표에 대해 거짓과 험담을 일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연락처도 없기 때문에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독수의 성명서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6월 24일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한 젊은 당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문제의 그 젊은 당원들끼리 너무도 엉뚱한 내용들로 당대표를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조은진 대표가 당을 강용숙이라는 자에게 10억을 주고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말들을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당대표에 대해 실망을 했다니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난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독수가 너무도 주제넘게 우리 당의 젊은 당원들의 소유에 끼어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며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저 또한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통화한 이 세 사람들 중 장충기라는 사람은 강독수의 성명서에 대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른 2명과의 저의 통화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독수의 더러운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공화당을 위하는 거라고 하니 잘 해보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하는 나중 다른 당원과 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강독수의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변명까지 하였습니다. 강독수가 조은진 당대표를 공격하려고 전 시도당 위원들을 끌어들여 일방적으로 자신이 만든 성명서를 SNS에 올렸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저는 강독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독수와의 통화 내용 별첨사 강독수하고 통화 내용 내가 다 받아 적어서 이것도 첨부를 했어. 강독수는 제가 확인한 그 세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전 시도당 위원들 전부가 동의를 했고 서명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독수가 어떻게 동의와 서명을 받았는지 제가 재차 물으니 강독수는 제가 들은 말과 다른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장충기는 강독수가 조은진을 엄청 까고 있던데 라고 말하며 강독수가 성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것조차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독수가 나열한 우리공화당, 전 대한애국당의 전 시도당 위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들이 정말로 강독수의 성명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는지 또 어떻게 서명하였는지 확인하기를 요청합니다. 강독수는 분명히 그들이 서명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강독수가 만든 성명서에는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어디에도 그들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성명서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강독수 같은 인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무슨 의도로 우리 공화당 대표를 수년 동안 비난, 조롱하고 있는 강독수와 공모하였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 공화당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오전 우리 공화당에서는 정기회의가 열리고 또 6월 24일 젊은 당원 몇 명의 소란을 심각하게 다루어 그 문제의 중심에 젊은 당원 2명의 주장에 대해 당대표는 참고하겠다고 하고 그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공화당이 잘못되기를 염원하고 있고 또 수년 동안 수없이 당대표 저와 당원들을 시도 때도 없이 조롱하고 비웃는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라는 자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런 변희재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재빨리 자신의 카페에 우리 공화당의 젊은 당원들의 소요와 또 강독수의 글을 여러 개 올리고 그 지지자들과 함께 우리 공화당과 당대표를 조롱하였습니다. 네, 변희재의 카페에 있는 글 조은진이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다 받겠다 주전했기에 변희재가 이렇게 까본 거 이것도 제가 다 캡처해서 판사한테 보냈어. 변희재 강독수의 글 변희재가 잽싸게 갖다 한 거 전부 다 내가 캡처해갖고 다 써서 판사한테 다 까발렸다고. 네. 뿐만 아니라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는 우리와 같이 활동을 하다 문제가 있어 활동을 같이 하지 못하는 조용한 이라는 자와 같이 문제의 젊은 한 당원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초대하여 생방송을 한다고 예고하고 강민수라는 젊은 이 당원이 우리 공화당에 입당한 지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자는 박정희 대통령과 5.16 혁명을 같이 한 강상옥 장군의 손자라 우리가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청년이었음. 제가 다 까발렸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의 손자 강민수. 네, 이름을 내가 숨길 필요가 하나도 없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과 거짓말을 방송에서 하도록 하였고 변희재와 조용한 이를 대단히 절개하고 고소해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당원들의 자괴감과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 젊은 당원이 변희재 방송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희재가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조용한 대표가 우공당 조은진 독재 사태 특집 방송합니다. 강민수 한건영 자랑스럽지. 강독수는 우리 공화당에서 당직을 떠난 지 2년여가 넘었고 해당 행위로 인해 이미 2021년 10월 8일에 제명 처리가 된 자로 밝혀졌습니다. 강독수의 징계 의결서 첨부했어. 강독수는 우리 공화당의 전 시도당 위원들을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할 어떠한 권리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그의 행위는 우리 공화당과 당을 못살게 구는 것이었지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우호적인 것이 없는 자입니다.
강독수는 수년을 우리 공화당을 공산당, 조은진 사당, 우공당, 독재자, 조은진 대표를 중국 공산당에 빗대어 조진핑, 또 당원들을 족바라는 등 당대표 및 당원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음해하며 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자로 도리어 당원들의 고소 대상인 자입니다. 강독수는 저와 통화를 했던 2022년 6월 27일 오전에 자신이 여전히 우리 공화당의 책임당원 당비를 내는 이라는 거짓말까지 버젓이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오갈 데 없고 직업도 없는 강독수에게 친박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은진 대표는 대구시당에서 일을 하도록 배려하였고 또 서울에 와서까지 일을 하도록 해주었는데 강독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입니다. 이런 소란 가운데 한 당원이 저에게 변희재가 강독수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렸다고 보내줘 제가 강독수에 그것을 알려주고 비난을 했는데 강독수는 저에게 어떠한 항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독수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네. 이렇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유영아와 잘 통하나 본데 유영아를 앞장 세우고 저랑 통화할 때 유영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좋은 질 안 만나고 게시를 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당신이 유영아 잘 통하나 본데 유영아 앞장 세우고 당을 만들든가 유영아를 뭐든 후보로 내보내든가 하고 조은진한테 간식 끊으세요. 조은진 사당화로 우리는 갈 거니까 알겠어요? 그랬더니 강독수가 웬 유영아 애국민들 등골 빼먹지 말고 대통령 팔이 그만하고 차라리 조은진이랑 손잡고 법인 설립하는 게 욕 덜 먹을 것 주제넘게. 네. 우리가 뭘 하든 간신 끊고 당신 길이나 가세요. 젊은 친구들이 뭘 한다고 당신 나서서 지진이 뭐니 하지 말고. 그리고 장충건이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 그 사람 왜 넣었어요? 강독수 씨,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탐이 나면 당신의 그 떨거지들 모아서 당을 만들어요. 왜 나가서 온갖 미친 소리 해대고 있어요? 나가서 당신이 우리 공화당에 일이라도 도움되는 일 했어요? 당신 같은 떨거지하고 내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 시간마저 아까워요. 조 대표가 당신 같은 거하게 월급이나 주고 데리고 있었으면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다시 우리 공화당 일에 참견하지 말아요. 네.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여러 캡처를 보내준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장충건이 이렇게 말했다고 아쉽다고 이지를 하는 인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강독수와 통화 후 강독수가 전에 시당 위원장을 했다는 자들의 이름과 함께 돌린 성명서는 강독수가 그의 의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든 허위의 문서라는 사실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또 강독수와 변희재 같은 자에게 쓸데없이 당을 공격하는 빌미를 주겠던 그 젊은 당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아이들과 이들을 이용한 사악한 놈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은진을 비판한다는 이유라고 판단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이 이렇게 제가 혐의가 있다고 했어요. 네, 만일 강독수가 당대표를 비판해서 제가 강독수를 비난하려고 했다면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한 번이라도 강독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또 강독수의 일방적인 성명서 후에라도 강독수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은 강독수가 주도적으로 성명서를 만들어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과 또 가슴 아프고 상처받아 울고 있는 당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또 변희재 같은 놈들이 우리 당을 공격하도록 쓸데없이 빌미를 준 그 젊은 당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독수와의 통화 후에 저희 유튜브에서 멘트입니다. 통화를 올려놓은 것은 이놈이 하는 말을 들을만 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놈이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이고 등신 머저리 같은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보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당원 동지들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검사님, 판사님,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이는 피고인이 강독수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강독수에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을 일컫는 시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으로서 이런 말을 한 것뿐입니다. 변희재도 악랄한 짓을 계속해 오고 있고 그날도 같은 짓을 했고 더더구나 문제의 당원을 그날 자기 방송에 출연시켜 당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허위의 말들을 하게 한 것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그 젊은 당원들을 나무라기 위해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강독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누구로부터도 충분히 이보다 더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은행을 수년 동안 해왔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독수는 성명서라는 것을 SNS에 올리고 저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도
어떠한 뉘우침이나 잘못을 깨닫지 아니하고 도리어 당과 당대표를 그리고 이제는 저에 대해서도 갖은 조롱을 하고 당을 망치려 한다는 말들을 SNS에 올리고 있다는 말들을 당원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강독수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페이스북을 볼 수 있는 당원들과 또 그가 만든 톡방에 들어있는 당원들을 수소문해서 강독수와 그의 동조자들이 우리 공화당 당대표 당원들과 저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글들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페이스북과 카톡방 그걸 캡처한 거 그거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되는 거를 별점 6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 캡처분을 대충만 살펴보셔도 강덕수가 페이스북과 여러 카톡방에서 그 패거리들과 같이 자신이 몸담았던 당과 같이 가슴 아프게 투정을 했던 당대표와 동지들을 거짓과 모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물어뜯고 당을 망하게 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독수의 그 집요함과 잔인함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강독수는 심지어 조은진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고 공공연하게 글을 올렸고 36면 108번 제가 카톡 그 캡처한 거 중에서입니다. 이 글은 공유되어 많은 당원들을 경악해 하고 분노케 했습니다. 또 강덕수의 당대표 또 제가 유튜브를 올렸다고 저에 대해서도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수없이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공공연하게 미친년이라고까지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캡처 29면 87번 쓰레기라고 한 것에 강독수는 모욕을 느꼈다고 하지만 강독수의 행적을 보면 강독수는 그보다 더 심한 말로 또 오랫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당대표와 당원들을 모욕하고 괴롭혀 온 인물로 자신이 누구를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강독수는 자신이 법을 잘 알아서인지 또는 고소를 수시로 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아서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선동하여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잘하는 것을 자신의 여러 SNS에 자랑해 왔던 자입니다. 캡처분 30명 90번 네, 제가 강덕수가 자랑한 그 톡방에 있는 캡처글도 제가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저는 일상을 욕설을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에 관심 없이 살다 박 대통령 탄핵에 분노하여 나와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생전에 해보지 않던 욕설로 분노를 분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험악한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너무도 익숙하게 보고 사는 현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승만 금구 대통령을 쓰레기라고 하였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일 뿐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금은 풀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했습니다. 또 장해창 국힘당 청년 최고위원은 김의겸은 그냥 안경 쓴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또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정서이고 표현인지 검사님과 판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유튜브에서 빨갱이, 지랄, 개지랄, 개돼지, 쓰레기, 양아치, 개새끼, 똘마니, 떨거지, 깡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험악한 말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저와 우리 당의 당원들은 이유 없이 일상으로 이런 말들에 당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가지고 오게 했다는 욕설은 세상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하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한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 저 또한 악질 강덕수나 변희재 같은 자들에 대해 사회에서 흔하게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빌미를 주었던 그 젊은 당원들을 힐책하려고 한 것입니다. 검사님은 원고인 강덕수를 편들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판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당을 공격할 빌미를 준 친구들은 생각을 좀 하시길. 라는 표현에 썼던 쓰레기라는 말에 대해 검사님과 판사님은 쓰레기, 모욕이라고 과도하게 단순화하지 마시고 법리로만 따지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따져보시고 과연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표현은 강덕수뿐만 아니라 변희재뿐만 아니라 문제의 그 젊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을 일컫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강덕수는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
피해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였겠지만 강덕수 자신은 고소장에 저의 화면 문자 표현이 불특정 다수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거대 공중파 방송 JTBC의 손석희 일당이 조작한 타블렛 PC의 거짓 내용들로 멀쩡한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고 이해될 수 없는 중형을 받고 또 공모를 했다는 혐의가 씌워진 사람은 아직도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법치가 무너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 같은 마음과 울분으로 활동해 오다 강덕수나 변희재나 또 전에 시도당 위원장을 했다는 인간들이나 또 그 문제의 젊은 당원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당과 당원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단순히 저에게 부과된 벌금이 부당하다고 해서 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건에 언급된 자들처럼 근거 없이 사람들을 무참히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법 상식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소고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에게 내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또 법원이 사실관계는 고려치 아니하고 쓰레기는 모욕으로 단순화하여 저에게 무조건 유죄를 내리는 것은 강덕수 같은 자들이 남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불공정한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도록 법이 방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항변을 하겠습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거리를 나와 보지 못할 것은 너무도 많이 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법원이 어떠하다는 실상을 보고 상처를 많이 받은 국민이 되었고 그리고 과연 내가 국가를 생각하고 사는 국민인지 또 다른 많은 무관심한 사람들처럼 현실과 국가에 무관심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심히 번뇌하는 국민의 입장이 된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벌금을 내버리고 끝내버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이 재판대에 서고 수위를 걸려 사실을 상황을 밝히려고 의견서를 쓰는 고심을 하는지는 불법 탄핵에 분노하였던 제가 거짓과 불의에 타협할 수 없다는 저희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강덕수 같은 자가 남을 괴롭히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깊이 다시 한번 살피시어 정의로운 판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진아 2023년 6월 5일. 네, 좀 길죠. 네, 그러나 뭐 길긴 하지만은 분노에 차서 쓴 글이고 판사가 이거를 다 읽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내일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